드라마 제니입니다. 빨간 풍선 드라마가 이제 사회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문영남 작가 특유의 스토리 짜임새와 귀에 착착 붙는 대사가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무엇보다 불륜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드라마에는 아주 여러 사람들의 불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시청자분들도 많고요. 등장하는 여러 커플들의 개개인 상황이 모두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륜 문제만이 아니라 우정과 연결된 조은강과 한바다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번 리뷰에서는 16회까지 방송된 것을 바탕으로 조은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많은 댓글 감사드리는데요. 욕설이나 심한 비난들은 자체 필터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수위를 낮추셔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조은강을 위한 변명이라고 정한 이유는 조은강이 가장 비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캐릭터라서 그녀가 왜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는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조은강은 오래전부터 아이들 과외를 하면서 한바다 일을 돕고 있지만 또 미래를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중인데요. 드라마에 드러난 조은강의 성향은 항상 누군가의 뒤에서 그를 보조하는 역할을 좋아합니다. 주로 친구 한바다의 보조 역할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조은강은 과외를 하다 10년 전 고차원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주 그 집을 들락거리면서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 고차원과도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청평도 가고 비 오는 날 뽀뽀도 했다고 하네요. 고차원에겐 그저 스쳐 지나는 젊은 날이었겠지만 조은강에겐 특별한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차원을 처음 본 순간 알았다고 했죠?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그 사람을 본 순간 온몸이 떨리면서 100만 개 풍선이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고 말이죠. 상대가 누군지 전혀 몰랐던 한바다가 왜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조은강이 말합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밀 게 없는 자신 같은 사람은 그런 자신감이 없다고 말이죠. 그냥 소리 없이 자기 마음 알아주기만 기다렸다고요. 간접적으로 고차원에게 고백하는 장면이긴 했지만 조은강에게 고차원은 진심은 맞는 것 같았네요. 사실 드라마가 시작된 후 한참은 조은강 캐릭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차원을 좋아하면서도 권태기에게 그렇게 매달리는 부분도 그랬고 한바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고차원을 남자로 바라보는 눈빛 같은 게 그런 거였는데요. 그 미묘했던 행동들이 8회쯤으로 접어들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집을 찾아온 나공주를 한바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7년 동안 친정아버지의 빚을 갚고 있다는 걸 고차원에게 알리는 것도 조은강이 했습니다. 결국 속초 여행도 조은강이 권유해서 한바다가 떠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신기한에게 한바다 일정을 알려줬고요. 그리고는 그 후 일부러 손수건을 떨어뜨려 가짜 전화로 고차원을 속였죠. 한바다가 속초에서 신기한과 만났다는 걸 고차원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한바다를 속초로 여행을 떠나게 했던 밤, 진짜 조은강의 숨겨둔 마음이 나타났는데요. 한바다가 없는 집에서 고차원과 와인을 마시며 조은강이 말하죠. 친구들은 늘 한바다와 자신을 비교했다고요. 늘 바다가 주는 걸 얻어먹고 바다가 주는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바다와 친해지면서 바다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러웠던 건 부모님이라고요. 바다처럼 좋은 집안에서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애들이 제일 부러웠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꿈꾸는 풍선은 바다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었는데요. 조은강의 그 마음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조은강이 한바다를 보면서 느낀 감정들 중에 자신과 한바다의 다른 점은 부모를 잘 만나고 잘못 만나고부터 인생이 다른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비싼 호텔 초밥만 가려서 먹는 한바다의 엄마 여전히와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싸들고 와서 가족을 먹이는 양반숙의 삶의 궤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대봉과 양반숙의 문제가 가난에 있는 건 아닌데요. 자식을 대하는 태도나 자식에 대한 가치관과 교육관의 문제들이 조은강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중요한 부분은
고차원에게 그런 고백을 한 다음 장면인데요. 눈물을 닦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조은강의 모습은 정말 섬뜩했네요.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조은강의 눈빛엔 살기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조은강은 거기서 권태기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너는 빨가벗고 뛰어도 한바다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 라는 말이었는데요. 뒤이어 한바다가 했을 법한 말을 또 상상하죠. 너 주제에 애딸린 이혼남이 어떠냐는 식의 말과 결혼이 깨져 반품 들어온 예물 반지를 자신에게 주었던 일에 대한 상상이었는데요. 한바다가 그랬던 게 권태기 말처럼 자신을 무시해서 그랬던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과 급이 다르니 감히 넘보지 말라는 여전히의 말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욕실에 걸린 한바다의 로브를 걸쳐 입고 향수를 뿌리는데요. 결국은 무시당했던 일들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고차원에게 보인 조은강의 모습은 고차원의 마음을 흔들어 보기 위한 위장된 모습이기도 한데요. 가장 솔직한 모습은 삼촌 조대근과의 대화였습니다. 똘방이를 가지러 파주를 같이 다녀온 조대근은 고차원에 대한 조은강의 마음을 조금 엿보게 됐는데요. 친구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힘들지 않냐는 조대근 말에 조은강은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처음으로 조은강의 진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조은강은 이제껏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면서 점수 따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야 이쁨을 받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스스로 무섭다고 말이죠. 자신도 자신을 모르겠다고, 어떤 게 진짜 자신인지, 뭘 원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묘한 느낌이었던 조은강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겼는데요. 조은강은 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눈치 보며 살아야만 했을까요? 부모가 가난한 것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모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살기 바빠서 자식들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다독이고 소통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은 부유하고 풍족한 것 이상으로 부모의 사랑과 소통이 필요했을 텐데 말이죠. 빨간 풍선 드라마를 어떤 분은 불륜 드라마라고 비난하면서 한 집에서 어떻게 두 자매가 똑같이 불륜을 저지르느냐고 하시던데요. 드라마 특성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구성이 된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한편은 부모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못했던 조은강에게 고차원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유일한 한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바다와 결혼한 후에도 옆에 계속 있었던 거고요. 어쩌면 순전히 가정이지만 아무도 조은강을 그렇게 내몰지 않았다면 한바다 그늘에서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그렇게 살다가 임용고시가 되면서 조용히 떠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결국 조은강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가끔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 앞에 흔들리며 설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가장 큰 힘은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을지도 모를 주변인에 대한 자신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전히는 그 경계선을 훌쩍 뛰어넘도록 조은강의 마음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불륜은 이해를 받거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은강을 위한 변명이라고 이름은 붙여봤지만 사실 나열해놓고 볼수록 아직도 조은강을 알 수는 없네요. 남은 4회차 드라마에서 조금이라도 그의 답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 제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